카카오 모빌리티가 티머니 자회사를 지렛대로 삼아서 대중교통 영역에서까지 이제 막 이익 추구를 너무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정지혜 기자입니다. 택시 호출업계의 절대 강자인 카카오티의 운영사 카카오 모빌리티가 공공대중교통 인프라 영역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합니다. 바로 서울시가 최대 주주로 있는 티머니의 신설 자회사에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카카오티를 통해서 고속 시외버스는 물론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예약 및 결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업계의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홍선표 선임기자님과 함께 카카오 모빌리티가 대중교통 영역으로까지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비즈니스적인 배경과 정무적 맥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방송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최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티머니가 오는 4월에 물적 분할해서 신규 설립하는 티머니 모빌리티에 대한 지분 투자를 확정하고 관련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티머니 모빌리티 지분의 20%에서 한 주 적은 금액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역시 이 같은 투자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는데요. 제가 이번 방송을 위해서 그 전화를 드렸더니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티머니가 공공교통 인프라 고도화를 목표로 설립하는 신설 법인의 취지에 공감해서 지원 및 협조를 위한 일부 지분 투자 및 전략적 제휴를 결정했습니다. 티머니 자회사에 20%가량을 투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자체 플랫폼 인프라와 티머니와의 기존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공공교통 및 공익 서비스 인프라 고도화, 외국인을 포함한 신규 수요 확보를 통한 국내 관광 활성화 등에서 지원 가능한 사항을 검토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측의 공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인정을 한 건데 사실 티머니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 매일 사용하시죠. 예. 너무 저에게 친숙한 서비스지만 그래도 어쨌든 티머니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그리고 매일같이 사용하시는 것처럼 티머니는 티머니 교통카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대중교통 결제, 정산,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 인프라 시스템 기업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일단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출시한 기후 동행 카드도 이곳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36.16%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특별시이기 때문이고요. 주주 구성을 좀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뒤를 LG CNS가 32.91%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에이팅 모빌리티가 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영역을 다루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서울시가 최대 주주인 만큼 공공성이 상당히 강한 기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티머니를 통해서 대중교통 결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현재 전국 765개 역사와 12,802대 버스에 티머니 결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버스에 버스를 티머니를 이용해서 탈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평균 정산 건수, 그러니까 대중교통 결제 건수는 1,909만 건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거의 2천만 건 정도의 결제가 티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일평균 정산 금액은 380억 원입니다. 대한민국 대중교통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업 중 하나라고 말씀드려도 절대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은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 티머니의 어떤 부문 자회사에 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이번에 물적 분할되는 자회사는 대중교통 통합 플랫폼인 티머니 고 사업 부문인데요. 시내, 시외, 고속, 공항버스 등의 예약 결제와 경로 검색, 공유 자전거, 킥보드 대여, 그리고 택시 호출, SRT, 걔가 SRT 있잖아요. 수서 고속철도 예약 결제에 이르기까지
대중교통 분야 모빌리티 서비스를 총망라하는 부분입니다. T1의 핵심 미래 신사업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물적 분할은 오는 4월 1일에 이루어지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20%의 지분에 한 주 못 미치는 금액을 투자하는 건 공공 플랫폼 성격이 강한 티머니 모빌리티의 지분율을 민간 기업이 보유하는 것을 20%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그렇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민간 기업이라기보다는 카카오가 20% 이상을 보유하는 것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주 좀 부족하게 이렇게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4월 1일이면 만우절인데 그때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그 애초부터 카카오 모빌리티랑 합작을 하려고 티머니구 부문을 이제 티머니가 물적 분할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티머니 자회사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비즈니스적인 이유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티에 대중교통 분야 서비스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번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상식적인 분석이죠. 네. 지분 투자도 이뤄진 만큼 현재 티머니고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의 상당수가 카카오티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속 시외 공항버스 예약 결제, 그리고 따릉이를 비롯한 공유 자전거, 킥보드 계열 등의 서비스가 카카오티에서 구현되거나 기능이 더 강화될 대표적인 서비스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택시를 중심으로 대리운전, 주차, 렌터카, 기차 등의 영역에서 영위되고 있는 카카오티의 서비스 제공 영역이 대중교통 영역으로 보다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카카오티는 모빌리티 분야 슈퍼업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듣다 보니까 궁금한데 현재 이제 모빌리티 업계에서 방금 말씀하신 모빌리티 분야의 슈퍼앱을 두고 카카오 모빌리티랑 경쟁을 하는 다른 회사들도 있잖아요. 경쟁이라고 하면 경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사실 카카오 모빌리티의 그 지위와 영향력이 워낙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하더라도 경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경쟁을 벌인다고 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있긴 있는데 네. 현재 국내에서 모빌리티 슈퍼업의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기업으로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소카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경쟁에서 상당폭 앞서 나가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렇죠. 이번 티머니 자회사 투자를 계기로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카카오 모빌리티의 티머니 자회사 인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응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분께 여쭤보니까 단순히 서비스 기능만 추가할 거면 기존의 제휴 방식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렇죠. 사실 그렇잖아요. 여태까지는 네네. 다 그렇게 해왔었고 이번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아예 티머니 자회사 지분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굉장히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서 현재는 추정만 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대중교통 쪽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티머니 자회사 지분을 산 거 아니냐고 바라보고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굳이 티머니와 협상해서 물적 분할 후 지분 취득이라는 번거로운 과정까지 거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보시면은 애초에 티머니 자회사가 있고 운영되던 회사에 지분을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카카오 모빌리티가 투자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그냥 물적 띄어내서, 네. 분할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맞는 건데 그렇다면 굉장히 티머니 측과 사전에 큰 사전적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기존에 있던 자회사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배님이 방금 설명을 잘해주신 이 비즈니스적인 이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업계에서는 이 비즈니스적인 배경 외에도 정무적인 맥락도 카카오 그렇죠. 모빌리티가 티머니 자회사에 투자한 중요한 이유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정무적인 관점에서 이번 투자 결정을 바라보는 시선도 있는데요. 네. 그동안 택시 호출업계의 독점 기업으로서 이와 관련된 여러 논란을 빚어왔던 카카오 모빌리티가 공공 분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고 회사에 따라붙은 독점,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투자를 단행했다는 시선도 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서울시 내 택시 버스 운송 사업 전반에 서울시가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절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택시 같은 경우 요금부터 서울시가 결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 없으면은 이 대중교통 시스템이 네. 돌아갈 수 없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택시라든지 버스 업계 전반에 서울시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서울시가 최대 주주인 티머니와 적극적으로 제휴 협업하고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압도적인 규제 기관인 서울시와의 관계를 보다 더 개선하고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사실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모빌리티 기업들은 사실 이런 서울시랑 긍정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맺을수록 사실 좀 어쨌든 사업하는 데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로 중요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좀 친한 분 중에서 서울시에서 모빌리티 사업을 하셨던 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 그런 걸 좀 서울시와의 원만한 관계를 만드는 거를 네. 그렇게 잘하시지는 못했던 것 같아갖고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울시와의 관계 진짜 중요하다. 아,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데 그것을 잘 못하셨군요. 하지만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무조건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또 이제 좀 정치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정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서울시장의 경우 언제나 대권의 가장 유력한 차기 주자 중에 한 명을 꼽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관련된 정책을 서울시, 더 나아가 서울시장에 대한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을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서울시장으로서 대중교통에서 굉장히 좀 많은 성과를 이뤄냈잖아요. 맞습니다. 뭐 버스 환승제라든지 네. 특히 그런 것 때문에 일 잘하는 시장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고 그게 대선에 들어가서 대통령의 자리를 거머쥐는 데도 큰 굉장히, 도움이 됐던 네.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야망이 있는 서울시장에게는 이런 대중교통의 자신의 정책이 얼마나 시민들에게 잘 받아들여지느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세훈 지금 현 시장도 작년에 기후동행 카드도 내놨잖아요. 네. 기후동행 카드도 내놓고 이처럼 대중교통 정책은 서울시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정책에서 서울시가 굉장히 협업을 하고 또 만약 카카오가 만약에 지원을 해서 서울시가 좋은 성과를 낸다면은 약간 유무형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되게 납득이 되는데요. 근데 또 하나 짚자면 기업 이미지 개선하는데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 왜냐면은 공공성 있는 서비스를 내세워서 좀 운영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미지가 좋아지니까. 사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아까도 살짝 말씀하셨지만 독점 논란도 있고 솔직히 이미지가 썩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는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티 블루에 대한 콜 몰아주기 및 경쟁 가맹 택시에 대한 콜 차단 의혹과 관련해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카카오티 블루한테는 콜을 몰아주고 경쟁자들은 이제 콜을 못 받게 해서 좀 이제 고사시키려 했다 이런 의혹인데, 근데 2023년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콜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서 271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네.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석 달 전인 지난해 10월엔 콜 차단 혐의에 대해서 151억 원의 과징금을 또 공정위로부터 네. 부과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지금 이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고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과징금은 이미 몇백억 받은 거죠. 과징금만 하더라도 한 500억 가까이 420억 정도 받았네요. 네, 엄청난데요. 네. 또한 그동안 카카오 모빌리티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택시 요금 인상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사실 적지 않았잖아요. 2021년에는 스마트 호출이라는 이름으로 택시 호출비를 최대 5천 원 인상했다가 저도 이때 기억납니다. 거의 여론에 거의 그 철퇴, 몰매, 문매 막 이런 표현이 문매를 먹고 철회한 바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2023년에는 카카오티 블루에 팁 기회를 가입했다가 아니 왜 그냥 내 돈 지금 잘 이용하고 있는데 왜 팁을 강요하느냐. 맞아요. 굉장히 기억나요. 이런 비판도 받기도 했었잖아요. 네. 사실 2021년에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 택시가 호출료 5천 원으로 하겠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카카오에 대한 대중들의 반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고 그런 것 생각하거든요. 같네요. 근데 이제 카카오 그룹이 약간 그동안은 약간 정무적인 감각이 약간 부족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이렇게 스마트 호출 때문에 엄청 그 문매를 맡고 있는데 카카오 모빌리티가 다른 계열사 한 곳이 며칠 뒤에 좀 눈치 없이 킥보드 요금을 또 올리겠다고 킥보드인가 공유자전거인가 요금 을 올리겠다고 또 발표했었거든요. 눈치가 조금 예. 이렇게 모빌리티가 지금 이거 5천 올리겠다고 해갖고 네, 네. 엄청 지금 그 곤란에 처했는데 다른 계열사는 그냥 우리도 올릴 겁니다 막 해갖고 눈치 없이 했다가 엄청 여론의 문매를 맞았었죠 진짜로. 기억이 나네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카카오 그룹은 약간 뭐 기조본, 뭐 미래전략실 같은 역할을 하는 데가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진짜 진지하게 들었었어요. 보통 이제 그룹에 약간 이렇게 리딩하는 조직이 있으면은 네.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렇게 5천 원 올리겠다고 발표하는 것도 그냥 보고는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계열사가 또 그것도 모빌리티 쪽에서 막 킥보드 우리 요금 올리겠다. 그때 보고 좀 저는 이제 기자로서 여기 좀 의아하긴 했었거든요. 선배님의 의심은 합리적 의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당시에 정말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또 뭐 있지 않았나요? 일단은 네. 저도 그때는 좀 택시 5천 원 막 기본 요금보다 호텔비가 더 비싸다. 근데 이제는 뭐 이제 좀 어느 정도 학습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아. 대중들의 네. 반감이 컸다는 걸 이제 아시니까.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카카오 그룹 전반으로 보면은 총수인 김범수 카카오 CA 협의체 공동의장이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그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보석으로 이제 나와갖고.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그룹들, 큰 대기업 그룹들의 행보를 보면은 총수가 약간 재판을 받고 있거나 구속되거나 그러고 있을 때 좀 사회 공헌적인 활동을 많이 하려고 해요. 우리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더 나아가서는 뭐 총수의 사죄를 기부하겠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힘쓰겠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기업은 이렇게 사회 공헌을 많이 하는 기업이다. 아니면은 또 이제 공익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하겠다. 그런 맥락에서도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카카오 모빌리티로서는 기업 이미지 개선을 통해서 독점 논란을 잠재우고 그쵸. 현재도 이미 택시 호출업계 점유율이 96%이기 때문에 뭐 거의 독점이죠. 이건 독점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좀 공익적인 활동을 해서 이런 이미지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또 이제 규제 감독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와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시하고 어떻게든 이제 좀 지분 관계로 엮여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그룹 차원에서는 사회 공헌에 힘쓰는 이미지를 또 쌓아나가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점들 고려해서 내린 선택이 아닐까 하는 그 생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네. 그런 맥락에서 이미 택시업계랑 협업을 해서 반값 수수료 택시 이것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3년에 네. 택시업계와 협업을 논의했던 사안인데요. 카카오 모빌리티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와 같은 맥락에서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현재 회사의 자체 가맹 택시 브랜드인 카카오티 블루보다 수수료율이 낮은 지역 참여형 가맹본부 택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티 블루로부터 수수하는 실질 수수료는 3에서 5%가량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 참여형 가맹본부 같은 경우에는 2.8%의 수수료를 부여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최대의 수수료가 절반가량 더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현재는 이 지역 참여형 가맹본부 택시 운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가맹본부를 운영할 업체들을 선정하는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선정된 업체들이 그 지역의 택시기사분들 대상으로 가맹을 모집하고 나면은 현장 실사와 국토교통부 신고 등의 절차를 마친 뒤 업체들과 최종 계약을 맺고 이제 운행을 시작하겠다. 이게 이제 업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스케줄입니다. 타임 스케줄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기존보다 수수료율이 낮은 택시가 도입이 되면은 사실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익성에서는 손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수수료가 저렴한 지역 참여형 가맹본부 택시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카카오 모빌리티의 수익성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같은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독점 및 공정성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게 카카오 모빌리티 경영진의 판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손해를 만회하기는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대책도 당연히 추진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반값 수수료 택시 도입에 따른 수익성 감소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서 최근 몇 년간 카카오 모빌리티는 서비스 다각화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택시업계와 수수료 반값 가맹 택시 상생안을 발표한 게 2023년이었는데 그 이후부터 이 같은 서비스 다각화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카카오가 공유형 전기자전거, 퀵배송 서비스, 셔틀버스 등 새로운 영역에 속속 진출한 배경입니다. 티머니 자회사 지분 투자를 통한 시외 고속버스 그리고 따릉이와 같은 공유 자전거 영역 진출 역시 이 같은 서비스 다각화 맥락에서도 일단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영역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수수료 부과와 같은 직접적이고 눈에 띄는 방식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대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이 같은 대중교통 이용에 예를 들어 따릉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따릉이 이용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으려 했다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21년보다 훨씬 더 큰 거의 이제 밀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100%죠. 지금까지 맞닥뜨렸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대중의 역풍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 뭐 따릉이 우리 뭐 카카오티 통해서 따릉이 이용하는 대가로 수수료 내라 이러면 아마 거의 그 밀란이 일어날 겁니다. 진짜 난리가 날 거의 진짜 그렇게 되면 진짜 그 악덕 기업 이미지가 네, 더 이상 씻어낼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지금 2021년에 있었던 것도 4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도 아직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 5,000원 더 달라고. 그것도 기억나는데 만약에 그렇게 이렇게는 안 할 것 같다는 게 이제 업계분들의 예상이죠.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근데 사실 카카오 모빌리티가 대중교통 영역으로 이제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는 사실 지금도 이미 나오고 있기는 하잖아요. 워낙 그 카카오 모빌리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호출료 5,000원부터 해갖고 막 팁 도입한다 네. 이런 거를 많이 해왔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독점 기업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치권이라든지 서울시 의회에 있는 약간 정치권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연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티머니 자회사를 지렛대로 삼아서 대중교통 영역에서까지 이제 막 이익 추구를 너무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에 좀 보였던 모습을 보면은 단적으로 이원영 서울시의회 의원이란 분이 계세요. 서울시의회 의원들이신데 이분이 2024년 11월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제 국회로 치면은 국정감사하고 같은 이제 그 시의회 의원들이 시에 있는 각 부처들의 그런 행태를 감사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네. 카카오 모빌리티와 티머니의 합작법인 설립을 염두에 두고 모빌리티 사업 부문에 대한 서울시의 주주권을 간접하기 위해서 인적 분할이 아닌 물적 분할 방식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애초부터 자회사 지분의 일부를 카카오 모빌리티한테 떼어주려고 그 물적 분할을 한 거 아니냐. 애초부터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한테 이렇게 지분을 주려는 의도가 너무 강했다. 이런 맥락이고요. 지금도 서울시는 플랫폼 사업이 국토부 관리감독 사업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도 제대로 협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택시 관련된 내용입니다. 택시 호출. 또한 카카오 모빌리티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의한 택시기사와 이용 시민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합작법인이 플랫폼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결국엔 서울시 통제를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중교통 이걸 싹 가져간 다음에 플랫폼 사업으로 하면은 플랫폼 사업은 이제 국토부 소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대중교통도 서울시가 이제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면 카카오가 또 그걸 이용해갖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걸 또 이용해갖고 또 이제 뭐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약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이원영 의원께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질타를 하신 거죠. 사실 충분히 우려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럼 카카오 모빌리티가 팀원이 자회사 투자를 하면서 대중교통 영역으로 진출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 재무적인 성과, 비즈니스적인 성과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제가 수수료 부과하는 그런 직접적인 방식으로 네, 안 할 못하죠. 것이다. 그러면 진짜 그 밀란이 일어난다. 밀란이 일어날 것이다. 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정무적인 감각이 있으시면은 그렇게는 안 하실 것 같고 대신 이제 좀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당연히 이제 투자를 했으니까 돈을 버는 거는 맞잖아요. 벌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벌어야죠. 대신 좀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수익을 추구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업계에서 제가 들은 얘기에 따르면 대중교통 영역에서 직접적인 수수료 수입을 거두지는 못하더라도 일단은 서비스 범주를 대중교통 영역까지 확장함으로써 이용자 수를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광고 수입을 늘리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실적 증대를 추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기존의 택시를 이용하지 않아서 카카오티 서비스 자체를 쓰지 않았던 이용자들도 신규 이용자로 확보할 수 그렇겠네요. 있잖아요. 네. 사실 이제 생각해 보면은 택시를 그렇게 이용하시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많죠. 뭐 학생들은 당연히 그렇고 네. 학생들은 택시를 잘 안 타고 대학생들도 그렇고 뭐 전업주부분들도 그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굳이 안 타시죠. 네.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택시 잘 안 타세요. 거의 안 타세요. 그냥 웬만한 다 대중교통으로 오시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노인층 분들도 택시를 안 타시고 잘 이런 분들을 이제 신규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네. 보이는데 모바일 인덱스가 추산한 지난해 카카오티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 그러니까 MAU의 네. 범위는 1,200만 명대에서 1,400만 명대에서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약간 이게 좀 계절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연말에는 사람들이 회식을 많이 하고 송년회 그런 거 많이 하니까 네, 택시를 좀 많이 택시를 타고. 가장 많이 타시더라고요. 네, 제가 네, 통계를 보니까. 아무튼 이 정도면은 모빌리티 업계 압도적인 1위잖아요. 그렇겠네요. 사실 카카오티가. 그런데 그 증가율을 보면은 지난해 1년 동안 카카오티의 MAU 증가폭은 11.6%에 그쳤습니다. 뭐 많다고 하면 많다고 할 수 있고 적다고 하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뭐 이제 폭발적인 그건 성장을 아니죠. 네. 기대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잖아요. 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신규 이용자의 유입이 어느 정도는 둔화된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카카오 모빌리티로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이용자 유입을 통해서 서비스의 볼륨을 보다 더 키워나가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국내 대중교통 결제업계의 절대 강자인 티머니와 손잡고 대중교통 영역 진출을 본격화한 이유로 꼽히는데요. 그리고 아까 제가 카카오의 공식 답변에 네. 외국인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네. 외국인. 근데 우리가 이제 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우리도 외국 나가서 보면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무슨 뭐 앱 같은 거로 다 끊어서 어떻게 쓰는데 네. 외국인은 그거 깔기도 쉽지 않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외국인 분들한테도 좀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동된 카카오티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외국인들도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왜냐면 제가 지난 12월에 제가 이제 좀 친한 일본인 네.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가족 단위로 오셨는데 그분들이 전주를 가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전주 한옥마을을. 네. 그런데 외국인이 KTX 예매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네. 상당히 뭐 사이트가 있다고는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서 그냥 제가 어떻게 간신히 이렇게 해갖고 네. 이렇게 드렸거든요. 특히 또 외국인 핸드폰한테는 승차권 전달도 안 돼갖고 그렇구나. 승차권 전달 기능이 네. 없어요. 그래갖고 좀 어떻게든 근데 어떻게 해서 드렸어요. 돈도 정상적으로 결제하고 이런 거 보면서 좀 외국인을 대상으로 좀 카카오가 좀 뭘 하려고도 하는구나. 카카오티에다 이 대중교통을 붙여갖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번 방송에서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티머니하고 손잡고 대중교통 영역으로까지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비즈니스적인 배경 그리고 정무적 맥락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대중교통 영역 진출은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기민하게 취재를 해서 계속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저희 아웃스탠딩 쇼에서는 IT 테크 업계의 최신 이슈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고 재미있고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